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 민원 사례집, 농취증에 대한 궁금증 14개 모두 해소합니다. 자, 이 영상만 보시면 농취증 관련된 궁금증이 아마 95% 이상은 해결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 들어가서 농지 민원 사례집 이렇게 치시고 검색 누르시면 이런 그 사례집이 뜨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 게 2018년 1월 달에 나온 사례집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되는 사항 14개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 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지? 자, 이게 질문입니다. 자, 답변은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이다. 자, 이렇게 당연히 예상되는 답변이죠. 농지과에서는 농지를 보존해야 되니까 당연한 답변인데, 자, 제일 밑에 빨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하고 나서 농취증 발급받아서 취득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불가피한 경우, 경매 같은 경우겠죠.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한 다음에 그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아시는 분 많을 사항이지만 혹시나 싶어서 일단은 이 내용을 등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목적은? 자, 답변 보면 첫 번째가 그 자경이겠죠. 자경, 농업 경영. 두 번째가 주말 체험 영농, 주말 농장. 그 세 번째를 잘 보십시오. 농지 전용, 농지 전용이 있습니다. 자, 3번이 중요하고 4번은 보면은 그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것은 3번인데, 자, 3번 보면 농지 전용,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 화살표, 농취증 발급, 화살표 취득. 자, 아주 새로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 아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자, 농취증 발급 목적이 농지 전용을 위해서 농취증을 받는다. 요런 것도 있다는 것만 보시고, 자, 다음에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부분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자, 일반적으로 농지하면은 개인만 소유할 수 있다. 또는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자, 답변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는 취득이 가능하다. 자, 농사를 안 짓는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 일반 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 2번을 한번 보시면 농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법인은 농지 전용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참 새로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지목은 전이나 수십 년간 이용해온 마을 안길 현황 도로를 경락받아 취득 신청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요령은? 자, 요 내용은 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첫 번째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1973년 1월 1일.
자, 1973년 1월 1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 연도 기준이죠. 이전부터 타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2번. 자, 도로 등 농로로 이용되는 도로라면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농업을 위한 도로. 자, 도로가 어디 딱 한 가지 목적이만 있겠습니까? 자, 통행로로도 사용되고 농로로도 사용된다. 자, 이런 논리로 가면 농지증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3번. 1988년 10월 말 이전 농사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로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 조치를 통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도로는 어떻게 보면 그 복구 계획서, 자, 도로인데, 지금 현재는 도로인데, 자, 복구 계획서를 쓰고 나서 농취증을 발급받은 다음에 그 농지를, 도로인 농지를 취득을 하고 나서, 자, 그 도로를 복구, 다시 농지로 바꿔버리면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이득.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은 제가 쭉 다루었지만, 자, 참고만 하시고, 오히려 뭐 도로를 농지로 바꿔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땡큐 아니겠습니까? 도로는 어차피 다 같이 쓰는 땅이기 때문에 내 땅이지만 내 땅이 아닌데, 그걸 농지로 바꾸면 그건 내 땅이 되는 거니까 좋은 방향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 내용에 나오는 그 문구들이 다 그 농지증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자, 답변 보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헥타르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대략 3,000평 1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유 가능하다. 자, 답변 나왔죠? 자, 1헥타르까지 소유할 수 있고, 그걸 넘어가면 팔든가 아니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든가 그러면 계속 보유를 할 수 있다. 자, 밑에 계속 보시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등기가 가능하고, 자,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이므로 농취증이 필요하다. 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초등학생인 손자가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을 수 있는지. 자, 증여는 불가하고 상속은 가능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농지법 시행규칙 7조 3항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요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상속은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능하지만, 자, 증여는 작용이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축사부지에 대하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가? 자, 답변 07년 7월 4일 이전 허가받은 축사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취득 가능. 자, 07년 7월 4일 이전 허가받지 않은 축사 또는 07년 7월 4일 이후 설치한 축사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필요하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경우는 07년 7월 4일 이전에 허가받은 축사에 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자, 밑에 보시면
자, 농지법 부칙 제12조에는 2007년 7월 4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에 그 답변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자, 외국인도 농지 취득이 가능한가? 자, 내국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작용해야 된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똑같죠? 자,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똑같이 농지 취득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자, 취득 가능하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자, 보시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공유를 하고 있지만, 자, 여기까지는 내 땅, 저까지는 네 땅. 이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필지 전체에 행정 처분 등이 부과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유일 경우에는 농지를 전면적으로 다 그 농사를 짓지 않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분이라도 있다면 그 공유자 전체에게 지분만큼 행정 처분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뒷부분에. 자, 불법 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를 포함한 농업 경영 계획서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가능하다. 자, 복구 계획서를 포함한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용을 보고 심사를 해서 통과되면은 농지증 발급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발급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 발급을 하지 않으면 그 경매 절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발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분인 경우에는 복구 계획서를 포함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농업 경영 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농지증 발급이 가능하다. 묘지가 일부분이면 그냥 일반 논과 같이 일반 농지와 같이 취급해서 농지증 발급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묘지가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게 묘지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묘지가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농지증을 발급하면 되고 묘지로 쓰는 부분은 분할해서 지목을 변경토록 조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중 일부분에 불법 형질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자, 공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이죠. 자, 답변. 민법상 공유 일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 앞에서 말한 내용과 약간은 중복이 되는데, 자, 계속 보시면 민법에 따라 전체 부동산에 공유 지분만큼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일부에 무단 형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전에 원상복구를 하거나 취득 후 원상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그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체 공유자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표면적으로 어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공유이니까 지분율만큼 그 지자체에서는 어떤 처분 명령이라든가 다 그렇게 부과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농지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가?
자, 계획관리지역에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 자, 저 밑에 보시면 농지법 개정 시행 09년 11월 28일 이 기준 때문에 그 이후에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다음 농지 전용 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 농지를 농업 경영 목적이나 전용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가? 답변은 영농 목적으로도 가능하고 전용 목적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입니다. 자,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청에 농취증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전용 사업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농취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지 취득 후 해당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 사항은 새로 취득한 농지 소유자 앞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전용 허가는 취소하고 신규 취득자 명의로 새로 전용 허가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 여건 분리 농지를 구입,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자, 답변은 구입 및 타용도 활용 가능하다. 자, 밑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영농 여건 분리 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고 취득 시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취증을 신청하여 그 증명을 발급받은 후에 영농 여건 분리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조금 의문점은 있습니다. 지금 경자유전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자경에 대한 경자유전에 대한 조사 범위가 영농 여건 분리 농지까지 미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예상에 따르면 아마도 그 영농 여건 분리 농지까지는 아마 조사가 안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원칙적으로는 그 조사를 해서 영농 여건 분리 농지까지 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떨어질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는. 따라서 취득하고 나서 전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그게 완전히 표준화된 이야기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요행을 바라고 그냥 사두고 방치해 두는 것도 확률상 아주 엄청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농지 민원 사례집에 있는 농취증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애매한 사항들, 자, 14개를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14개를 잘 공부를 하면 거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머릿속에 정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신다면 아마 농취증은 아주 자신 있게 취급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